정의 자동차, 배터리, 태양열 등 환경 보호를 돕기 위해. 그건 아니야. 그것은 오늘날의 정의 자동차가 아닙니다. 이브스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담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LED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선두주자였습니다. 모두가 가스를 마시는 차량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로는 조용하고 깨끗하며 배터리로 구동됩니다. 마치 이 정의 제국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4년 말, 일본 토요타 본사에서 비밀 회의가 열립니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 메이커 토요타, 조용히 게임 체인저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바람을 피웠을 때 그는 매우 충격을 받았다. 그날 그가 본 것은 마이너 페이스리프트나 다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니었다. 아니, 너무 혁명적이었어. 일론 자신이 그것을 EV 산업의 잠재적 킬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토요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내내 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배터리에 열광하는 동안. 그리고 지금 그들은 운송 측면에서 전체 이야기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테슬라와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다시 작성하는 것입니다. 토요타가 일론 머스크의 꿈을 깨뜨릴 수 있는 엔진을 출시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전 세계 자동차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기술 정보를 계속 얻을 수 있도록 먼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자. 거의 100년 전 일본의 작은 가족 사업에 그들은 아직 차를 만들지 않았다. 그들은 천을 짜는 데 사용되는 종류의 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가족이 아니었어. 쇼를 운영하는 도요타 사키치. 완전히 천재였다. 그는 스스로 엮을 수 있는 자동 배트를 발명했습니다. 더 멋지다. 그것은 소매의 유도카라고 불리는 속임수를 가지고 있었다. 스마트 자동화에 대한 멋진 단어입니다. 뭔가 고장났거나 잘못됐다면 기계가 멈추고 기본적으로 말합니다. 안녕. 도움이 필요해. 이건 단지 일을 더 빨리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 그것은 상황을 더 좋게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큰 시간에 고착되었습니다. 사키치의 아들 키치로 도요타가 왔다. 그는 아버지의 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차를 목표로 삼았다. 그 당시 미국 자동차 공장들은 미친 듯이 자동차를 쏟아내고 있었다. 하지만 케이치로는 문제를 보았다. 그들은 많은 것을 낭비하고 있었다. 너무 많은 부분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때맞춰 일을 하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또는 JIT. 들리는 것처럼 간단합니다. 필요할 때만 필요한 것을 올바르게 만드십시오. 차고 여분이 쌓이지 않음. 이 영리한 생각은 낭비를 줄인다. 그리고 모든 것을 더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지금 부르는 것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토요타 생산 시스템 또는 TPS. TPS에는 두 개의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JIT와 지도카. JIT는 완벽한 타이밍의 춤처럼 일을 계속 움직입니다. 혼란 없음, 지연 없음. 그리고 지도카는 품질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작업자와 기계가 즉시 실수를 잡도록 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고치고 공장에 대한 철저 검사가 내장된 것과 같습니다. 이 아이디어들이 함께 토요타를 전설로 만들었다. 엉망진창 없이 멋진 자동차 만들기. 이것은 단지 오래된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토요타가 경계를 계속 밀어붙일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오늘날 자동차 세계 전체가 윙윙거리는 것들을 생각해내십시오. 이제 토요타는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상황을 더 좋게 만드는 데 집착했습니다. 그들은 카이젠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항상 개선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상사들만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것에 들어갔다. 공장 바닥의 사람들로부터 사무실의 정장까지. 누군가 일을 더 부드럽게 또는 더 똑똑하게 만들자는 제안이 있다면 토요타는 듣고 그것을 실현시켰다. 이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항상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토요타를 앞서게. 이러한 사고방식은 1973년 석유 위기 동안 실제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름값이 지붕을 뚫고 치솟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연료를 낭비하지 않는 자동차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그들의 큰 것에 갇혀 있는 동안 목이 마른 차량과 판매하기 위해
고군분투. 토요타는 코롤라와 같은 자동차를 가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씹는 대신 연료를 마신 것. 하이킹에 가벼운 배낭을 가져가는 것 같았다. 다른 사람들이 여행 가방을 들고 다니는 동안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을 보고 뛰어드는 토요타의 요령. 그것은 그들을 수업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초반 2로 빠르게 전진하고 토요타는 또 다른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프리우스. 이것은 단지 어떤 차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대량 생산 하이브리드였습니다. 일반 가스 엔진과 전기 모터가 장착된 자동차를 상상해 보십시오. 연료를 절약하고 불쾌한 배출을 줄이기 위해 협력. 그것은 지구를 아끼는 사람들에게 히트를 쳤다. 그리고 그것은 자동차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토요타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친환경적인 운전을 위해 돌격을 주도했습니다. 이 모든 토요타의 핵심 신념을 통해 사키치와 도요다 키치로의 초기 출생, 트랙 효율성 유지, 품질과 혁신은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토요타를 작은 것에서 바꾼 비밀 소스였습니다. 배틀메이커가 세계적인 자동차 거인으로 변신.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오, 안 돼. 파헤칠 것이 더 있습니다. 특히 좋은 오래된 내연기관에 관해서는 100년 넘게 우리 세계에 힘을 실어준 얼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조정했습니다. 더 강력하게 만들기, 연료를 씹는 대신 더 안정적이고 더 잘 마신다. 이야기는 1700년대 후반과 1800년대 초반에 시작됩니다. 발명가들이 막 알아내기 시작했을 때 가스로 작동할 수 있는 엔진을 만드는 방법 또는 액체 연료. 1791년에 존 바버라는 사람이 가스 터빈을 생각해냈습니다. 몇 년 후 1794년 토마스 미드는 가스 엔진에 특허를 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스트리트는 액체 연료로 달리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꽤 획기적인 것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엔진을 향한 첫 번째 걸음걸이였습니다. 그리고 1807에 프랑스 엔지니어 2명이 있습니다. 니스포르 년츠와 클로드 년츠. 프로토타입 엔진이 작동합니다. 프랑스의 강에서 보트에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와 아이작드 리바즈라는 스위스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수소 동력 엔진을 만들어 단순한 차량에 장착했습니다. 엔진을 위해 말을 벌인 최초의 자동차 중 하나. 이 초기 실험은 큰 아이디어의 대략적인 초안과 같았습니다. 진정한 게임 체인저는 1876년에 왔습니다. 니콜라 로토가 고틀립 다임러 미츠 윌헬մ 마이바크와 팀을 이루었을 때 오토사이클 엔진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 사행정 디자인. 그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자동차 엔진의 청사진입니다. 연료와 공기를 빨아들이는 4단계로 작동합니다. 꽉 쥐어짜다. 전원을 만들기 위해 점화한 다음 배기가스를 밀어냅니다. 이 설정은 엔진을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근본 이제가 되었다. 이제 토요타를 다시 사진으로 가져갑시다. 그들은 내연기관을 가져가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만들기.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고 단단합니다. 90년대 초반에 2J's 엔진을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 이 3리터 인라인 속 야수 동력 자동차 토요타 수프라. 그리고 완전한 전설이 되었다. 자동차 애호가들은 탱크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당신은 미친 듯이 힘을 키울 수 있고 그것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레이서와 기어 헤드를 움직이게 만든 엔진입니다. 와우. 이건 멈출 수 없는 토요타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 그들은 새로운 기술로 한계를 계속 밀어붙였어. 1995년에 그들은 가변 밸브 타이밍이라는 것을 출시했습니다. 지능 또는 V로 줄여서 엔진에 뇌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가장 좋은 타이밍을 알아내기 위해 그래서 더 강하게 달리고 연료를 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듀얼 V로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더 나은 성능을 위해 흡기 측과 배기 측 모두 조정. 달리기 선수에게 더 똑똑하게 숨을 쉬도록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피곤하지 않고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더 나은 엔진을 구축하려는 토요타의 집착. 그들을 게임의 정상에 유지. 오래된 학교 그립과 새로운 학교 트릭을 혼합.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들은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뒤흔들 수 있는 아이디어. 우리는 엔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토요타는 엔진을 만지작거리지 않았습니다. 긴 샷이 아닌 2007년에 그들은 밸브매틱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것을 출시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엔진을 더 똑똑하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멋진 방법. 이 기술은 엔진이 얼마나 많은 공기를 들이마시는지 조정하게 합니다. 조깅하는 동안 호흡을 조절하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오래된 학교 스로틀을 사용하여 상황을 제어하는 대신 밸브 자체를 사용하여 엔진을 더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더 높은 연료 효율, 그리고 배기가스를 줄임으로써 지구에 더 친절합니다. 꽤 깔끔하죠. 세계가 오염과 기후 변화에 대해 더 걱정하기 시작하면서 자동차 제조업체는 자신의 행동을 정리하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토요타가 크게 올랐다. 1984년으로 돌아가 그들은 소위 말하는 것을 대량 생산하는 최초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린 화상 엔진. 이 엔진들은 일반 엔진보다 더 적은 연료와 더 많은 공기를 사용해서 더 많은 과일과 더 적은 설탕으로 스무디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더 건강합니다. 이것은 더 나은 연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배기관에서 나오는 더러운 연기가 적습니다. 공기를 마시는 모든 사람에게 승리였습니다. 그 후 1997년에 토요타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대량 생산 하이브리드 자동차 프리우스. 이것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혁명이었습니다. 프리우스는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시너지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하트를 두 개 주는 것 같았어요. 가스 엔진과 전기 모터. 말이 되는 것에 따라 하나 또는 둘 다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연료 절약과 훨씬 적은 오염. 운전에 대해 기분이 좋아진 차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녹색 자동차가 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토요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고전적인 연소 엔진을 계속 작업했습니다. 작게 만들기. 가솔린과 같은 모든 종류의 연료로 더 효율적이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합성 재료 바이오 디젤. 심지어 수소. 이 엔진들은 엄격한 환경 규칙을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차량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에서 바이오 연료로 달리는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토요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래된 학교 엔진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지금 토요타가 이 모든 것을 하는 동안 새로운 아이가 마을로 굴러 들어왔다.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모터스. 2008년이고 일론은 엉뚱한 꿈을 꾸었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미래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미래야. 테슬라는 실제로 2003년에 두 명의 엔지니어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펜닝. 빨리 짓고 싶었던 사람. 당신의 마음을 날려버릴 수 있는 전기 스포츠카. 하지만 앨런이 운전대를 잡았을 때 상황이 더 미쳐 테슬라가 상황을 뒤흔들기 위해 여기에 있었다. 토요타와 같은 오래된 학교 자동차 제조업체의 도전, 그리고 게임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2004년 일론 마스크는 테슬라 게임에 크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첫 번째 자금 조달을 주도했습니다. 자신의 돈 650만 달러를 쏟아붓는 그리고 회장 역할을 맡으며 앨런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는 제품 디자인에 손을 더럽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위해 진지하게 대담한 계획을 세우고 2008년까지 그 계획은 로드스터와 함께 실현되었습니다. 테슬라의 첫 번째 자동차는 일반 전기차가 아니었습니다. 매끈한 스포츠카였다. 4초 이내에 시속 0에서 60마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충전으로 200마일 이상을 주행합니다. 로드스터는 사람들의 마음을 날려버렸다. 전기 자동차가 빠를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줍니다. 재미있고 실제로 운전하고 싶은 것. 로드스터의 성공을 뜨겁게 달구다. 테슬라는 모델 세단을 2001비에 떨어뜨렸습니다. 이 차는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것의 성능에 대해 열광하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안전하고 매끄러운 디자인. 심지어 월간 판매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최초의 전기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EBS가 더 이상 단순한 틈새 시장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테슬라는 추진력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모델 X SUV를 2000개 1호에 출시합니다. 그리고 지갑 친화적인 모델 3 세단 2000효관 윌치칠. 모델 3은 큰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대중들에게 전기 자동차를 가져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팔리는 EV가 되었습니다. 2018년
테슬라는 또한 자동 조종 시스템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멋진 운전자 지원 기능 세트. 운전을 더 쉽고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론은 운전자를 돕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는 완전한 자기 운전 기술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꽤 야심찬 마감일을 던져도. 하지만 진짜가 되자 모든 도로와 상황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자동차 확보. 테슬라가 도중에 돌기를 쳤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기술 문제와 규제 기관이 사물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회사는 상당한 양의 두통을 겪었습니다. 생산은 법적 투쟁을 지연시키고 돈 문제가 쌓였습니다. 그리고 앨런의 큰 성격. 그의 대담한 발언과 리더십 스타일에 항상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때때로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를 뜨거운 물에 빠뜨렸지만 테슬라의 영향은 단순한 자동차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재생 에너지에 뛰어들었습니다. 태양 전지판 및 에너지 저장 제품 만들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증가하는 추진력을 활용하기 위해 그리고 여기 키커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성공은 전통적인 자동차 메이커 밑에서 불을 붙였습니다. 자신의 전기차 계획을 가속화하도록 강요. 갑자기 EV 시장이 치열한 경쟁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따라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여전히 그 중간에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와 그 너머의 세계를 뒤흔드는 전기 자동차의 큰 캐치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줄여서 EBS는 모두가 그들에 대해 과대 광고하고 있습니다. 배기관에서 연기를 내뿜지 않기 때문에 공기를 더 깨끗하게 만들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의 동력을 공급하는 배터리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녹색과 장밋빛은 아닙니다. 그것들을 만드는 데는 지저분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머리를 긁적이게 합니다. 먼저 EV 배터리를 꺼냅니다. 대부분 리튬이온은 리튬과 같은 특별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코발트와 니켈이 이것을 땅에서 꺼내는 것은 피크닉이 아닙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환경을 크게 엉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아메리카의 리튬 삼각형에서 칠레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 같은 곳, 지구에서 리튬을 빼내는 것은 너무 많은 물을 빨아들인 전체 지역을 건조시키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지역 주민과 야생 동물에게 나쁜 소식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 물이 필요한 사람.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세계의 대부분의 코발트는 어디에서 왔는지 채굴은 더러운 토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 불공정한 근로 조건과 같은 꽤 음습한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배터리를 만드는 실제 과정이 있습니다. 거대한 오븐을 발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하고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어떤 연구는 말한다. 단 하나의 EV 배터리를 만들면 최대 4톤의 CO2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비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EV가 갑기 전에 몇 년 동안 운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자동차에 비해 탄소 발자국, 그리고 그 모든 재료를 전 세계로 배송, 집계에 더 많은 배출물을 추가하는 배터리를 구축하기 위해 여기 또 다른 걱정이 있습니다. 돌아다닐 물건이 너무 많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입스를 구매함에 따라 리튬 코발트와 니켈에 대한 수요가 지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곧 부족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격을 상승시키고 이비스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많은 자료는 정치가 불안한 곳에서 나옵니다. 전 세계 코발트의 60% 이상을 공급하는 콩고처럼 그것은 이를 까다롭고 예측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약 5%만이 재활용됩니다. 하기 힘들고 비싼 이유. 제대로 재활용하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더러운 물건을 흙과 물로 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재활용을 더 잘한다면 우리는 그 귀중한 재료를 다시 잡고 채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닛산과 폭스바겐 같은 몇몇 회사들은 이것에 대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큰 규모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 EVs 대유행이다? 그러나 그들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히 연결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 운전.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충전소가 필요합니다. 어디에서나 좋아요. 어디에도 없는 곳에서 주유소를 찾으려고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더 나쁜 플러스. 한 번에 연결하는 모든 입스.
전력망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시스템이 이미 얇게 늘어난 곳에서. 그리고 여기 키커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차들을 충전하는 데 사용하는 전기가 석탄을 태우는 것에서 나온다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지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앱스가 정말 빛나기 위해 전체 에너지 시스템도 훨씬 더 녹색화되어야 합니다. 도요타는 이 모든 것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잎새에 뛰어드는 대신 그들은 그것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연주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를 2배로 줄였습니다. 가스와 전력을 혼합한 자동차. 그리고 그들은 또한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것에 큰 돈을 걸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자동차의 동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도요타의 생각 안녕.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넣지 말자. 그들은 잡종과 수소와 섞이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잘 맞는 것. 지구와 우리가 함께 일해야 할 자원. 자동차 세계가 이러한 배터리 2통과 씨름하는 동안 토요타의 엔지니어들은 그들의 실험실에서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거친 요리. 그들은 게임을 바꾸는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전의 미래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구식 엔진의 최고와 전력 혼합. 아무도 보지 못한 방식으로. 도요타는 이렇게 영리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성능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 찾기. 환경에 의해 옳은 일을 하는 것과 함께. 여기 2024년에 큰 뉴스가 있습니다. 토요타는 수바루 및 마츠다와 협력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내연기관을 출시하기 위해 일반 가스 자동차에 동력을 공급하는 종류. 하지만 이건 네 할아버지의 엔진이 아니야.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친환경 연료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행성을 많이 엉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탄소 중립 연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에 탔을 때 공기에 탄소를 더하지 않는 것. 게다가 이 엔진들은 모든 종류의 연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가스 합성 연료, 바이오디젤 심지어 수소. 한 끼 식사 대신 옵션 메뉴를 차에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새로운 엔진은 이전 엔진보다 작고 매끄럽습니다. 즉, 자동차 디자이너는 후드가 낮은 차량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더 나은 공기역학. 그들은 공기를 통해 더 쉽게 미끄러진다. 연료 절약. 토요타는 또한 열 효율을 높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멋진 표현 방식입니다. 이 엔진들은 모든 연료 방울에서 더 많은 전력을 짜낸다. 클래식 엔진을 살리기 위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더 깨끗하고 유연하게 만드십시오. 이브스가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에 도전합니다. 토요타의 엔진이 최신 엔진에서 심각한 마법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꽤 멋진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들의 큰 돌파구 중 하나, 피스톤 스트로크가 줄어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엔진 내부의 부품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정도. 이륙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엔진보다 10% 작은 엔진. 작은 엔진 평균. 자동차 디자이너는 차량의 전면 끝을 낮출 수 있습니다. 더 매끄럽게 만들고 공기를 통해 더 부드럽게 미끄러지도록 합니다. 그것은 더 나은 연비로 해석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지갑과 행성 모두에게 승리입니다. 이제 당신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엔진이 작다는 것은 출력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토요타는 그것을 생각했다. 그들은 이 소형 엔진과 전기 모터를 결합했습니다. 즉각적인 힘으로 시작하는. 그래서 당신은 여전히 비트를 놓치지 않고 그 펀치 연기를 얻습니다. 믿음직한 조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기 위해 뛰어드는 사람. 여기 일이 정말 거칠어지는 곳이 있어. 토요타의 새로운 엔진은 수소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와는 다릅니다. 수소를 전기로 바꾸는 것. 아니요, 토요타의 접근 방식은 다릅니다. 엔진 내부에서 수소를 태우고 있습니다. 일반 차에 있는 가스처럼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가장 좋은 부분. 당신이 얻는 것은 수증기가 배기관에서 나오는 것뿐입니다. 마치 엔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한 연료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기술을 사용하여 이 수소 아이디어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팎으로 토요타는 가능한 가장 힘든 레이싱 방식으로 테스트했습니다. 그들은 수소 동력 차량을 트랙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들을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모터스포츠에서 무엇이 작동하는지 알아낼 수 있는 고속 실험실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과 일상적인 운전자를 위해 준비하는 방법. 경마장에서 얻은 교훈.
자동차 기술을 미세 조정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너와 나는 언젠가 운전할지도 몰라. 토요타도 혼자 하는 게 아니야. 2024년에 그들은 스바루와 마즈다와 팀을 이루었다. 이 차세대 엔진을 함께 작업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우호적인 경쟁과 같습니다. 서로 도전,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잘 어울리는 엔진을 만듭니다. 그리고 친환경 연료, 공기에 추가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 탄소 중립적인 것들처럼 목표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파워트레인을 만듭니다. 지구를 염두에 두고 우수한 성능, 견고한 효율성. 앞을 보고 토요타는 이 멋진 엔진을 채 굴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그들은 하이브리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엔진이 전기 모터와 한 팀을 이루는 곳. 힘과 효율의 두 펀치. 두 세계의 최고를 혼합하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소 엔진을 유지하지만 더 깨끗하게 만듭니다. 더 똑똑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 토요타는 뭔가 큰 것을 요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내연기관으로. 그리고 그것은 고개를 돌리고 있다. 이 엔진들은 단지 오래된 기술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우 효율적입니다. 탄소 중립 연료와 같은 친환경 연료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에 관해서는 여전히 펀치를 포장합니다. 기본적으로 토요타는 안녕. 정의 자동차 EV만이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들의 새로운 엔진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준다. 그리고 몇 가지 두통을 해결하십시오. EVS는 배터리를 만드는 지저분한 사업처럼, 그리고 충분한 충전소를 찾는 번거로움. 토요타가 이러한 엔진을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기여를 올리면서 좋은 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래된 연소 엔진은 환경을 위해 할 수 있습니다. 녹색으로 변하기 위해 완전히 버릴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그것에 대해 할 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2023년까지 자동차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이 원한다면 약간의 완벽한 폭풍. 전기적인 미래의 꿈은 과속 방지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비스는 잠시 동안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큰 시장에서 판매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균열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충전소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치고 있는 모든 새로운 이비스를 따라잡기 위해. 그리고 어떤 곳은 걱정했다. 전력망이 버크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연결하는 모든 사람의 추가 부담 아래. 게다가 EV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 리튬과 코발트처럼 가격과 채굴이 계속 급등했습니다. 그것은 행성에 정확히 친절하지 않았다. 또한 오래된 배터리가 완료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봅니다. 진짜 두통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브스가 일찍부터 큰 순간을 보냈지만 일이 식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EVS가 여전히 일반 자동차보다 비싸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충전으로 멀리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충전기를 영원히 기다리고 싶어 하지 않는 진짜가 되자. 미국을 예로 들어보자. 1월과 10월 사이 2023 EVS가 자동차 판매의 약 18%를 차지했습니다. 나쁘지는 않지만 일부 규칙이 정한 22%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격차는 모든 사람을 태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곳에서 충전소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긴 대기 시간이나 플러그를 꽂을 곳이 없는 드라이버를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의 전력망. 그들은 필요한 여분의 주스를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또는 더 높은 전기요금. 전기 자동차와의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앱스와 배터리는 리튬과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코발트와 니켈이 작동합니다. 하지만 그 재료를 얻는 것은 싸거나 쉽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한 가격은 사방에 있었다.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엉망인 공급망 덕분에. 그리고 그들이 태어난 곳의 정치 드라마. 게다가 이 물건을 채굴하는 것은 환경을 정말로 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것은 여전히 큰 도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EVS는 보이는 것처럼 정말 녹색입니까? 이 두통 때문에 일부 대형 자동차 제조업체는 두 번째로 계획을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 테이크포드에 올인하려면 예를 들어 그들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인정했습니다. 가스와 전력을 혼합한 그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은 더 큰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토요타는 모든 EV 열차에 뛰어들지 않은 것에 대해
꽤 똑똑해 보였습니다. 최대 속도. 대신 그들은 하이브리드와 다른 아이디어에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처럼 수소로 달리고 연기 대신 물을 뱉는 자동차. 도요타는 긴 게임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맞는 다양한 차량 제공, 그리고 세상이 무엇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지 지구온난화 배출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동안 다른 방식으로 이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은 단순히 위험을 피하는 것이 그것은 이를 정리하려는 전 세계적인 추진과 일치합니다. 하나의 아이디어에 모든 것을 걸지 않 그리고 자동차 세계가 이 모든 까다로운 부분들과 씨름할 때 토요타는 분명히 그들의 소매에 거대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뒤흔들 수 있는 것. 운전의 미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종류의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엔진의 최고를 혼합한 전기와 함께 우리에게 녹색을 유지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제공합니다. 앱시의 모든 수화물 없이. 이제 여기가 즙이 많은 곳입니다. 거물 기술자 일론 머스크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024년 후반으로 되감기 거친 무언가가 닫힌 문 뒤에서 내려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기본적으로 전기의 얼굴입니다. 테슬라가 장착된 일본에 있는 도요타 본사로 깜짝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런 만남은 가끔 자동차 세계에서 일어난다. 하지만 이건 매우 비밀스러웠고 모두가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어는 토요타의 큰 보스입니다. 고지 사토. 에론을 직접 초대하여 최신 혁신 기술을 확인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누구와도 하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당신의 라이벌이 되어야 할 남자는 아닙니다. 회의는 6시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키커가 있습니다. 에론은 토요타의 최고 비밀 연구소에 VIP 패스를 받았습니다. 차세대 엔진 기술을 구축하는 곳. 아무도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흘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크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 방에서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세계는 그 이후로 계속 윙윙거렸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침묵에서 돌아왔을 때 2024년 말 도요타 본사 방문. 주변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와 긴밀히 협력한 엔지니어들은 그가 더 조용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가 깊은 생각에 빠진 것처럼. 평소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려고 했어. 엘론은 아무도 보지 못한 폭탄 선언을 했다. 그는 도요타의 새로운 엔진이 전체 EV 산업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은 그것을 옳게 들었다. 그의 모든 경력을 보낸 사람에게서 온 전기차 만들기 시도, 번개처럼 부딪히는 규범.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정확한 세부 사항은 여전히 단단히 잠겨 있습니다. 토요타는 가슴 가까이에서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로부터 거리에 있는 말, SCIF 영화에서 바로 무언가를 꺼냈다는 것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토요타는 엄청나게 효율적인 내연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제로 배출. 그들은 분명히 최첨단 수소 연소 기술을 혼합했습니다. 슈퍼스마트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구하기 어려운 것이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히토류 재료 이비스 의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일반 가스 중독자처럼 몇 분 안에 연료를 주입할 수 있는 자동차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전기차만큼 깨끗하거나 깨끗합니다. 더 좋은 것은 이런 종류의 엔진이 많은 두통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앱스는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하를 처리할 수 없는 전력망처럼 충전소가 충분하지 않음. 그리고 지구를 해치는 배터리를 만드는 지저분한 사업. 마치 도요타가 두세 개의 장점을 모두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모든 짐 없이. 누군가가 일론에게 핵심에 대해 물었을 때 테슬라 수익 통화 중 그는 전혀 그와 같지 않은 것을 많이 흘리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그는 큰 대담한 진술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가 쿨하게 말했다. 도요타의 바람을 존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술 세부 사항을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놀라운 것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게 만든 것. 교통의 미래에 대해.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테슬라는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해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말한다면 도요타가 뭔가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잖아. 자동차 세계를 연구하는 사람들, 도요타의 새로운 엔진 기술이 실제 자동차에 등장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르면 2020주.
그들은 이미 고급 연소에 대한 많은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시스템 및 하이브리드 설정. 하지만 그들은 지금 즙이 많은 세부 사항을 비밀로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업계 전체가 떠들썩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음 일에 대해 약간 긴장할지도 몰라.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토요타의 큰 돌파구는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의 다음 목표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를 생각했다. 그 배터리 구동 장치. 완전히 장악하고 오래된 학교 엔진을 연석으로 차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미래로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종류의 기술이 나란히 사는 곳. 전기 하이브리드. 당신이 이름을 짓는 수소. 각자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장소에 맞는. 그래서 당신은 내일의 길이 어떻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댓글에 생각을 남겨주세요. 우리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